어떤 존재들은 숭배받기를 원한다. 혹은 어떠한 것들은 두려워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차토구아는 그 어느 쪽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며 그 기나긴 잠 속에서 인류의 찬란한 문명 전체가 태어났다가 쓰러지는 것을 꿈결에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이퍼보리아 대륙의 마도서인 에이본의 서해의 파편에는 이 존재를 일컬어 조타쿠아 혹은 차토구아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있으며 머나먼 별들 사이의 행성 조스를 떠나 토성의 위성을 거치고 지구의 심연 은카이에 깃든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여정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는 아마도 인류의 역사보다 수천 배는 긴 시간이었겠으나 차토구아 자신은 그 세월 대부분을 잠든 채로 흘려보냈을 터이니 그에게는 별로 의미도 없는 것이었을 터였다. 그의 외형에 대한 묘사는 고대로부터의 이야기들 사이에서 조금씩 다르나 공통되는 점은 하나다. 검푸른 빛을 띤 거대하고 비대한 몸뚱아리가 두꺼비와 나무늘보를 뒤섞은 형상으로 웅크려 있으며 눅눅하고 기름기 도는 털로 뒤덮인 몸에서는 수억 년간 고인 썩은 물의 비린내가 나는 듯하며 또한 박쥐의 배설물, 고대 균류의 포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향원 불가한 외계의 금속성 채취가 뒤섞여서 풍긴다는 것이다. 반쯤 내려앉은 둥근 눈꺼풀 아래에서 희미한 노란빛이 번들거리고 비대한 입 밖으로는 기괴한 혀가 게으르게도 흘러나와 있다. 그 형상은 단순히 본능적으로 혐오스럽다는 수준을 넘어 그 자체가 오염된 것처럼 주변 공간을 무겁게 짓누르는 불가해한 혐오감을 품게 된다. 그리고 그 악취스러운 중압감이 인류 문명 전체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것을 그 앞에 선 자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한 존재가 지하에 깃들어 있던 도시가 오래전 하나 있었다. 고대 대륙 하이퍼보리아의 버려진 수도였던 도시 코모리엄. 그 도시가 왜 버려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전해진다.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신탁이었다.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이 도시 아래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경고. 그리고 주민들은 그날 밤 달아나며 코모리엄은 수백 년에 걸쳐 정글과 그림자에 잠식되었다. 허나 순전히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 그 코모리엄의 폐허로 스스로 들어간 두 명의 남자가 있었다. 사탄프라 제이로스와 그의 동료 티부르. 그들이 도시로 접근할 때부터 대기의 냄새는 이상했다. 썩어가는 식물의 냄새와 수백 년간 밀폐된 공간의 퀴퀴한 냄새 너머로 동물도 식물도 무엇도 아닌 무언가의 채취가 무겁게 깔려 있었다. 신전 내부에서는 집게발이 돌을 긋는 것 같은 혹은 젖은 첨조각이 쓸리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벽 너머 어딘가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신상의 발치에는 거대한 노세데아가 있었다. 그 안에 가득 고인 검은 액체는 생전 처음 보는 어떠한 것도 아니었다. 빛을 반사하는 대신 흡수했고 표면 아래에서 점성 있는 무언가가 느리게 움직이는 기척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제이로스가 횃불을 신상의 얼굴 속으로 밀어넣은 순간 봉인이 풀리듯 압도적인 악취가 진동했고 대야 속 검은 액체가 부글거리기 시작했다. 대야 속 그것은 천천히 솟아올랐다. 무정형의 검은 젤리 같은 물체가 대야 가장자리를 넘어 흘러내리면서 뻑뻑하고 끈적하고도 낮고 규칙적인 진동음이 깔린 소리가 신전 전체를 채웠다. 그것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을 때 둥글게 부풀어 오른 구체가 길고 끈적한 목 위에 솟아올랐고 노랗고 납작한 두 빛이 맴도는 얼굴 같은 것이 나타났다.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감이 왜소하다 못해 사라질 것만 같은 감각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만드는 시선이었다. 티브루의 단말만은 짧은 찰나 만에 끝났다. 그리고 침묵이 뒤따랐다. 제이로스는 그저 달렸다. 코모리엄의 폐허를 빠져나오는 동안 그는 왼팔을 잃었다. 언제 사라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로. 차토구아의 이 무정형의 하수인, 형태없는 자손이라 부르는 이 존재는 그것의 의지의 물리적 발현이다. 차토구아 자신이 움직이기조차 귀찮을 때 신전에 방치된 이 검은 구정물 같은 존재가 불청객을 대신 처리한다. 인류의 존엄성이 이보다 완벽하게 무자비하게 모욕당하는 방식이 또 있을까? 허나 차토구아가 인간을 처리하는 방식이 항상 이렇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다. 무자비한 모욕보다도 더욱 잔혹하게 느껴져 순전히 나태로서만 이어지는 완벽한 무시를 경험하게 된 한 남자.
하이퍼보리아의 치안 판사이자 노련한 사냥꾼이었던 그는 보르미타드레스 산에서 어느 한 마법사의 의식을 방해했다가 기아스라는 피할 수 없는 저주 마법을 당하게 된다. 그 저주는 스스로 차토구아를 찾아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의지가 육체의 주도권을 통제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끈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심연으로 걸어내려갔다. 점차 귀족이라는 지위, 사냥꾼이라는 역할, 이름을 가진 개인이라는 정체성이 한 겹씩 벗겨졌다. 기나긴 동굴 끝에 마침내 차토구아의 처소에 다다랐을 때 차토구아는 그곳에 있었다. 칠흑 같은 동굴 안에 거대한 몸체를 웅크린 채 반쯤 내려앉은 눈꺼풀 아래에서 노란 안광이 희미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동굴 전체에 악취 가득한 진동이 함께 울렸다. 황금 장신구와 검은 망토를 제물로 바치며 의식의 문구를 외쳤을 때 차토구아는 한참 동안이나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는 간혹 느리고 무게감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근육의 이완. 아마도 차토구아가 그 남자를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별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자비나 용서 같은 귀찮은 감정 때문은 아니었다. 인간이라는 고깃덩어리를 삼키고 처리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그 행위가 어떠한 만족감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저 귀찮음에 가만히 있었다는 편이 더 정확했다. 그리하여 그는 느릿하고 완고한 소리로 그 고깃덩어리에게 또 다른 기아스를 부여하여 처리하기 귀찮은 이 문제를 더 아래의 존재에게 떠넘겨버렸다. 이후 여러 단계의 기아스를 거치며 더욱 깊은 심연으로 빨려 내려갔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차토구아의 지극히 개인적인 시점에서 이 일련의 사건은 수억 년의 수면 중에 잠시 눈을 반쯤 뜨고 다시 감는 것보다도 귀찮은 일이었다. 그런 그가 단 한 번 스스로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행위를 취한 적이 있었다. 이오운데 신관들의 추격을 받던 자신의 추종자 에이본에게 차토구아는 단 하나의 선물을 건넸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사이크라노시로 통하는 비상문이었다. 사용할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위급한 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니라. 그곳에는 나의 혈족들이 있다. 차토구아가 이것과 함께 알려준 것은 그곳에서 거주하는 존재들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들 중 하나가 차토구아의 큰아버지 격인 흐지을 퀴그문자였다. 이후 에이본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했을 때 그 너머의 풍경은 한낱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하늘은 녹색도 검은 것도 아닌 지구의 자연 환경 안에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흑빛을 띠는 녹색이었다. 수평선은 안쪽으로 굽어 있었고 공간 자체가 지구와는 다른 기하학적 논리를 따랐다. 마치 가까이 있는 것은 멀게 느껴지고 멀리 있는 것이 손에 닿을 듯 느껴지는 모순적인 감각. 에이본이 내딛는 발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향해 갔고 그 지면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인류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차토구아의 이름은 그 낯선 행성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기능했다. 흐지울 퀴그 문제아의 추종자들이 접근했을 때 에이본이 그 이름을 말하자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물러서 떠났다. 그 선물의 실질적인 가치는 에이본이 사이크라노시에서 목격한 것들이었다. 지구의 물리법칙이 이 우주의 수없이 많은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냉혹함,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구축한 법칙들과 물리학의 체계, 그 모든 것이 차토구아의 긴 잠에 비교하자면 눈 깜짝할 사이에 탄생했다가 사라질 이 지구라는 작은 돌덩어리 위에서만 유효한 작디 작은 규칙이라는 것이, 그 사실 자체로는 에이본에게 더 위대한 진리의 지식을 주었으나 동시에 그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일체의 존엄성을 영원히 박탈했다. 그들의 선물은 언제나 이런 식이다. 차토구아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인류의 굴착 장비가 도달할 수 없는 지구 내부 깊은 곳의 지면 아래라는 설이 가장 보편적이나 그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는 것은 현대의 어떠한 기술로도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그는 여전히 아직도 잠들어 있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고 도시를 세우고 전쟁을 벌이고 우주 탐사선을 날려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차토구아는 잠들어 있다. 인류 문명의 전체 역사는 그의 한 번의 숨결이 지속되는 시간보다 짧을 것이나 잠들어 있다고 해서 그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끔 도시의 지하철 터널 속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압박감을 혹은 깊은 밤
아무도 없는 지하 공실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당신은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인간의 신경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믿는 것이 속편하다면 그렇게 믿어도 괜찮다. 어차피 그는 당신이 믿는지 않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다. 에이본의 서해 파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든 왕국은 차토구아의 꿈속에서 피었다가 지는 꽃이며 인간이 신이라 부르는 것들 중 대부분은 그의 한숨 앞에선 먼지로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 천천히 주위를 둘러볼 때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그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져 있을 것이다.